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참고사항으로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기억하십니까? 자, 속도의 정의가 뭐죠? 속도. 이거 그죠? 이게 뭐 아니죠? 속도? 위치의 변화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고 하면은 그 시간의 그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고, 근데 이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순간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진짜 엄청나게 작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은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은 그냥 조금 추워도 이제 그만하실 거야.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뭐 등등 되게 많겠지. 근데 그러니까 아쉽지만 쟤네들은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은 그냥 길이의 변화율이야. 넓이의 변화율은 그냥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말을 해야 돼. 특별히 이름을 정해놓은 게 없고요. 근데 얘는 왜 이름이 정해져 있냐면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건 이름이 있는데 다른 건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냥 순간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게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게 저 위치의 누구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간이죠, 시간. 그죠? 위치의 원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위치는 시간이 변해야 위치가 변하지. 그치? 원래는 되게 많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겼을 때 배가 끌려오는 거 있잖아. 내가 당기는 힘에 대한 배의 위치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안 다루고 우리는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루는 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한다.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 길이도 시간에 대해서 변할 거고, 넓이도 시간이 변할 때마다 넓이가 변할 거고, 부피도 시간을 흘리면 부피가 변할 거예요. 뭐 얘는 물을 틀어 넣어버리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물이 막 부피가 늘어나고요. 막 이게 뭔가 이게 있잖아. 그 잔잔한 호수에다가 이렇게 돌 하나 띡 던지면 돌이 탁 떨어지면서 쫙 커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넓이가 변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시간에 대해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변화율을 구한다는 개념이 뭐하라는 뜻이냐면은 이게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t로 미분해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니까 그 위치 함수가 당연히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게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그 t로 미분을 해버리면은 변화율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어떤 길이건, 뭐 넓이건, 부피건 간에, 그러니까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로 표현만 하면 되냐면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t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로 그냥 표현을 하세요. 그 식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 그럼 시각 t에 대해서 어떤 시기로 만들어진 이 함수 구성을 하시고, 넓이건 부피건 간에 그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뻔하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미분을 한다. 미분법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함수를 t에 대해서 문자를 t로 보시면서 미분하시면은 그 미분한 식이 바로 변화율 함수. 넓이식을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 함수, 부피식을 t로 미분하면 부피 변화율 함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 미분 쪽이 문제가 있진 않아요. 니네가 식을 봤는데 미분을 못하진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대한 함수로 식을 잘 구성할 수 있니?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에 대한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을 특별하게 좀 이게 네이밍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요. 속도만 있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다. 식만 잘 구성하면 됩니다. 연습 하나 해볼게. 자, 기본 8-4. 요게 요 문제가 이제 슈퍼스타. 작년 소화고에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설명해줄게. 잘 봐봐. 자, 키가 180인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4m 높이의 가로등이 있대요. 뭐 가로등이 있다. 바로 밑에서 일직선 위를 1분에 88m의 속도로, 그러니까 분속 88m죠. 88m per minute. 이 속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쫙 걸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시오. 혹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다시 해볼게 이제. 얘네가 지금 뭐 길이의 변화율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중요한 사실은 식을 잘 구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그 친구는 키가 180이고 보세요. 요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로등. 자, 여기서 슈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뭐 이 가로등이 4m인데 4m짜리인데 뭐 애가 뭐 한 요 정도에 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지 이렇게 요 정도 1.8m 이 정도. 와, 이 정도 서 있는 거지 뭐. 그러면 만약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 끝이 어디 생깁니까? 다리 다리 아래 생기죠, 그죠? 그림자 길이 없는 거 막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이제 걸어가서 얘가 여기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겠다.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지. 서 있으면은 뭐 요 빛이 얘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쭉 와서 쭈루루루 와서 여기에 그림자 끝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여기는 그림자 왜 안 생겨요? 하나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 이거 이제 그냥 사람 치우고 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까지 딱 갔을 때 지금 원래 여기 있을 때 이 그림 요 가로등 딱 밑에 서 있을 때는 그림자 우선 1번 문제.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의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난감하다고 이게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이게. 근데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속도는 이게 위치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면 그림자 끝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 봐봐. 원래 애가 여기 가로등 밑에 딱 서 있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었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시각 t라 가정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그림이 시각 t에서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시각 t 동안 이만큼을 걸어간 거지 뭐. 근데 얘가 1분에 88m를 간대. 1분에 88m를 가면은 이게 뭐 하는 애야 얘는? 뭐 서 있나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t 분 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t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변수가 t가 돼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야야야 이만큼의 길이가 뭐겠니? 88t 어렵지 않지 그지? 1분에 88m 가니까 t분 동안은 88t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전체 길이가 4였고 요 친구의 키가 1.8m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우리는 이 그림자 끝의 속도가 궁금합니다. 그림자 끝의 속도. 그러면은 애가 여기 있을 때가 처음이고 일로 갔을 때가 마지막이잖아. 그럼 그림자 끝이 어디서 어디로 변했는지를 봐야지.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누구의 변화율이니까. 그렇지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원래 얘가 움직이기 전에 그림자 끝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만큼 걸어갔어요. 딱.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는 이만큼이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 아닌가요? 맞죠, 맞죠? 여기 있던 그림자 끝이 이만큼 걸어갔더니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죠. 이 핑크 길이를 쓰셔야 돼요. 자, 이 그림 봤는데 떠오르는 게 뭐야? 탈문이지. 안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지. 닮은술 차례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 길이가 뭐야? 2.2인가? 그림에서 2.2.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누가 뭐라 해도 88t인가요? 네, 88t. 요거 별이라 해봐. 별. 전체 길이 별. 여기서 그러면은 너 대 너는 너 대 너잖아. 그치? 비례식만 한번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갈게. 자, 2.2 대 누구는? 88t는? 2.2 대 88t는 자 누구 대? 4 대 별. 이렇게 해서 별이 바로 나오는 거야. 별이 바로 저 그림자 끝에 위치 변화. 이렇게. 최대한 약분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랑 곱해주면은 2.2 별은 얘랑 곱하면 뭐가 4, 8에 32, 4, 8에 32, 350t, 352t 이렇게 받는 거죠. 나누시면 별이라는 애는 얘가 2.2분의 352t가 돼버리니까요. 공 하나 없애고요. 요거 점 하나 없애고 여기다 공 하나 찍어주신 다음에 약분을 좀 합시다.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 현임을 좀 해야겠다. 160이라는데. 그럴 리가 없네. 160 아니야? 맞아? 약분하 160.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160.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별이라는 애가 160t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누구의 변화야? 그림자 끝에 위치에 그렇지 이게 이 위치의 변화를 해요. 식으로 세운 거야 그냥. 그럼 이제 위치의 변화율 구하라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끝이야. 미분하면 끝. 따라서 요거 미분하시면 자, 별 프라임은 얼마가 된다? 160이 돼버리면서 1번 답은 160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는 160이다. 시행하죠 이거? 걸어갈 때 그림자 끝이 160의 속도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 또 잘려버린다 몇 명. 진짜 이제 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잔다. 잘 자라. 다 꺼버려가지고 얼음장에서 하면 잘 나올 텐데 아이스방에서.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은 뭘 물어봤어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림. 그렇죠. 이게 다르죠 약간. 이건 뭐냐면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율이라서 이름이 있는데 이 길이의 변화율도 이름이 없어.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잘 봐. 해봐. 지우고. 그러니까 항상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은 그림자 길이의 함수를 세워야 되는데 자, 애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 길이가 0.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림자 길이가 그렇죠. 요거죠. 얘가 그림자라는 거 아시죠? 요거식을 세우셔야 돼요. 아까는 그림자 끝의 속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자 끝이 여기다가 1로 갔거든.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인데 그림자 길이는 얘가 걸어올수록 이 뒤쪽은 안 생겨요. 그림자가 빛이 여기 있으니까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게 그림자 길이입니다. 니네가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거면은 이번에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시는 게 맞다는 거야. 이거를 미분해야 된다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아까 이만큼 길이가 몇 t였어 이게?
아까 160t였잖아. 예. 그럼 뭐 계산할 것도 없다야. 그냥 여기서 여기 뭐 해버리면 되냐? 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자 길이를 세모라 가정을 했을 때 그림자 길이 함수 시각 t에서의 그림자 길이 함수는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몇 t가 되는 거예요? 72t. 이렇게 딱 끝. 그래서 이게 그림자 길이의 함수죠. 시각 t에서의 그림자 길이 함수. 뭘 물어봤어? 순간 변화를 뭐 하시면 돼? 미분 진짜 쉽죠. 그래서 얘는 미분 하시면은 72.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매우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이 함수식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세울 때는 그 중학교 때 하던 그 도형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갈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 8-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부피의 변화, 길이의 변화도 물어볼 거예요. 식만 잘 세우셔서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식을 잘 세우냐가 문제겠죠. 자, 기본 8-5번입니다. 자, 그 반지름의 길이가요. 반지름의 길이가 2mm per 세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초당 이제 2mm씩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0cm로 생각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뭐 공이지 공 그러면은 이 공을 만약에 t 초 후, 그러니까 시각 t에서의 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공이 이렇게 공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처음 반지름은 0이었고 1초당 2mm씩 올라가니까 2mm가 몇 cm지? 1cm가 10mm인가요? 네. 맞죠? 0.22cm인가요? 그러니까 1초당 0.2cm씩 움직이는 거죠. 커지는 거죠. 야, 그러면 시각 t 가자. 가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0.2t 이렇게 된 거야. 뭐 물어봐. 건널비, 야, 그 기억은 하겠지 이거? 설마? 9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면 적어줘. 반지름이 알짜리. 건널비 어떻게 구하니? 9의 건널비 4파이 안제곱. 혹시 모르는 사람 적어놔라. 가끔 나온다. 그 다음에 9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으로 구합니다. 모르면 좀 안 돼요.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초당 이제 0.2cm씩 반지름이 커지는 원이 9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 t가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계속 커지는 중이었겠지. 그래서 이제 건널비 함수 세우시면은요, 건널비는 이게 4, 그다음 파이 곱하기 가시고 0.2t를 상승하시면 건널비 함수 시각 t에서의 제곱 아니에요? 제곱, 그죠? 제곱. 그 다음에 부피 구하라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0.2t의 몇 승? 3승. 이게 부피 함수. 시각 t에서의 부피 함수, 시각 t에서의 건널비 다 세운 겁니다. 진짜 쉽죠?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은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이게 0.4t 제곱이잖아요. 곱해버리면 뭐 1.6 파이 t 제곱, 이게 건널비 함수. 요거 세제곱하면 0.08인가요? 너무 어렵네. 그럼 3분의 4 곱하기 0.08, 100분의 8. 그래서 100분의 8. 그 다음 파이 t 몇 승? 요게 이제 그 부피 함수. 변화율 물어봤지?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 저 1.6이 아니라 0.16. 0.1 제곱하면 0.04, 그죠? 0.16 파이 t 제곱. 0.16 파이 t 제곱. 요거는 맞지? 틀렸네. 0.233은 뭐야? 0.008 아니야? 008? 네. 그러면은
1000분의 8 파이 t3 요게 이제 그거 부피 함수. 자, 미분합시다. 미분을 해버리면은 이 변화율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건널비의 변화율 함수. 요거 미분하면 t가 변수죠. 이 떨어지면 되겠죠. 그 뭡니까? 0.32 파이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건널비 함수. 그 다음에 딴 이래가 요거 미분하시면은 3이 떨어지면은 요 4만 남겠네요. 약분하시면 250인가요? 약분 또 되나요 이거? 그럼 125분의 2인가요? 몰라요. 자, 파이 그 다음에 t 몇 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건널비 부피 변화율 함수. 질문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그렇지. 그럼 얘가 0.2t가 10이 되는 t인 순간에 대한 질문인 거네. 그치.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이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 0.2t가 10이 되는 순간에 t 값은 얼마입니까? 50인가요? 그러니까 50초 후에 반지름이 10cm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변화율 함수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t 대신에 이제 50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t에다가 50을 집어 넣으면은 왜 이렇게 어려워 계산이? 계산하면은 뭐야? 16파이를. 요게 이제 그 t가 10인, 그러니까 시각 50인 순간에 건널비의 변화율. 그 다음 여기다가도 t를 50을 집어 넣으면 125분의 4 틀렸어. 짜자잔 200 요거 3을 약분했고 250분의 8 된 거고 2를 약분하면은 4네. 좀 알려주면 안 돼? 앞에 친구들? 앉아있다. 자, 그래서 t가 50 넣어버리면 돼. 그 뭐야? 125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55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t가 50인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 진짜 쉽지? 근데 학교 내세 이런 거 안 나오겠지. 내 거는 조금 함수식 세우기 어렵게 내겠지. 그런 거 하시면 돼. 이게 이제 변화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씩만 한번 해보세요. 8-6번과 8-7번 유제 2개 하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단어로 합니다.